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렇다면 운동은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걸까요? 답부터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넘어선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군요.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운동선수들은 보기에는 근육질 몸매에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 크고 작은 부상으로 척추 디스크 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서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은 노인의 몸과 같다고 하는군요. 운동은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다음에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비로소 진정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헬스 힘차게 문을 엽니다. 아직은 많이 낯설기만 한 미술치료. 미술치료란 미술적 재료를 이용하여 개인이 작업 과정 속에서 탐색하고 통찰하며 스스로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술치료는 유럽과 서구, 각 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특수장애와 정신병리 내담자들에게 치료되어져 왔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술에 대한 개인적 자질이나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나 갈등을 수용하거나 치료하는데 많은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미술치료. 오늘은 미술치료에 대한 자세한 것들 알아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술치료란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미술치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술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 재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화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상징화 작업을 통해서 나타내는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보통 미술치료는 어떤 대상들이 받으러 오는 건가요? 굉장히 기쁜 질문이고요. 예, 그 대상의 폭이 가장 넓고 폭이 넓은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치매 노인들까지도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까지도 이 심리치료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주로 대상을 만나고 있는 대상은 아동하고 청소년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술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누가 어떻게 내려서 찾아오시나요? 보통?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주로 정신과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병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 같은 상담센터를 이용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어떤 기본적인 검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부분을 알고 그 이후에 치료적인 개입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심리치료에 특히 미술치료에 오픈이 많이 계시고 교육도 연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술치료의 그 역사와 향후 발전 가능성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맨 초창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중화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쉽게 편안하게 매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해소 방법뿐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미술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항상 그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어야 하나요? 오해들을 좀 갖고 계신데요. 꼭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아기 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끄적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끄적거림도 미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로도 인정이 되고 그 속에서도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림을 잘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편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치료가 참 광범위하고 또 많이들 자세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술치료라고 하면 그냥 그림 한 장을 보고 그냥 우리 아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아이가 분노가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림 한 장에서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부분들, 그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단적으로 분석하려는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네. 요즘 특히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미술치료사의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많이 이 미술치료에 대해서 호감도 갖고 계시고 관심 분야로 많이 직종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전문적인 부분으로 배워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임상을 하면서도 계속 슈퍼바이저와 교류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자기 분석도 치료자 자기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능 있으신 미술치료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수많은 자기 분석 노력도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미술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심리적 변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대상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나 대상자들, 청소년이면 청소년, 성인이면 성인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치료자와 어떻게 교류가 일어나고 공감 지지대의 수용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최소 저희는 6개월 이상은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술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맨 처음에는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병원에서든 이런 사설센터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든 그런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온 아이의 심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진단을 통해서 그에 따른 치료자와 심리적인 목표를 잡게 되는데요.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왔을 때 치료자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그림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행동 수정적인 접근으로 표현을 아이들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리치료적인 요소로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문제로 오는지에 따라서 목표점은 틀려질 수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정말 말하기, 내 생각 말하기 등으로 끌어올리는 부분, 인식화시키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아이의 그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치유돼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삼고 이루어져 있고요. 종결 부분에는 가장 아동기에 상실되었던 부분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자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 이렇게 환경도 많이 틀려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예전보다는 굉장히 아이들도 수도 작아지고요. 자녀 수도 작아지고 환경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게임 쪽에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는 정말 작은 거지만 공격성의 표출이라든가 자기 표현 방식, 또래 관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편하게 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실 수도 있고 미술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얻는 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 정신과에 가면 이상한 아이들이야가 아니라 정말 가서 의논해 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편한, 예, 그런 치료적인 부분의 접근이 미술치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하게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어떤 간접적이지만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병리가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보다는 요즘에 뭐 청소년, 특히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응을 못하거나 부모님과의 대화 소통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방에서 만나보는 전문의와의 상담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찰랑찰랑 윤기나는 머릿결을 원하시나요? 어떤 모양을 해도 스타일이 사는 풍성한 머리숱을 원하시나요? 나무가 크고 잘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하듯이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뿌리부터 관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얼굴 피부만큼이나 중요한 두피관리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네, 선생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샵은 이제 요즘 트렌드인 그 웰빙에 발맞춰서 이제 뭐 두피 케어나 이제 모발 케어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요. 이제 고객한테 사용하는 물이나 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저희는 이제 천연 재료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웰빙을 표방하는 샵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두피 관리나 뭐 샴푸를 하실 때 이제 뭐 이뇨작용이나 뭐 수렴작용이 뛰어난 뭐 녹차나 이런 잎을 섞어서 같이 샴푸를 한다든지 뭐 이제 아로마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연예인들은 이제 뭐 한가인 씨나 뭐 요새 내조여행에 나오시는 뭐 선우선 씨, 최철호 씨, 뭐 조은지 씨 등 뭐 여러분이 많이 오시고 있죠. 선생님, 두피 케어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형 탈모가 많았거든요. 이제 남자분들 위주로 이제 주로 머리가 빠지셨는데 요새는 여성분들도 이제 사회활동이나 일을 많이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나 공해에 노출되면서 이제 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두피 트러블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케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샵에서 받는 관리나 집에서 받는 관리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샵에서 하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두피 상태에 맞게 진단을 해서 제때제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홈케어랑은 약간 구별이 많이 되죠. 뭐 제품도 다르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이제 보통 샴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원래 근데 샴푸는 10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3분 안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샴푸는. 근데 이제 꼼꼼히 이제 두피 쪽부터 해서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샴푸를 꼼꼼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선생님 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샵의 두피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뭐 탈모, 이제 뭐 클렌징, 민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요새 같은 두피 트러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피 상태가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제 클렌징. 이제 두피의 유분이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 각질 같은 모공에 이제 붙어 있는 각질이나 이제 독소 같은 거를 제거해 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두피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약간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뾰루지나 이제 반점 같은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로마 제품을 써서 이제 릴렉스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피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머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관리를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받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클렌징 같은 경우는 한 3, 4회 정도 하셔도 이제 보통은 깨끗해지는 거를 느끼시고요. 이제 민감한 거 같은 경우도 한 3, 4회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이나 이제 독소 제거 뭐 이런 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이제 토탈 한 10회 정도는 하시면은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도 쭉 이제 오시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점점 이제 나아지는 거를 점차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그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받으시면은 이제 조금씩 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셔도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샵에 와서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리 예약을 하시고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찾아주시면 편하고요. 뭐 꼭 관리를 안 받으시더라도 뭐 다른 시술을 하시더라도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두피 관리나 뭐 이제 진단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맞는 홈케어 방법이나 뭐 시술 방법, 뭐 어떤 시술을 하셔야 되는지 뭐 본인의 두피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니까요. 뭐 아무 때나 편하게 이제 예약만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본인의 두피 상태를 진단해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홈케어 방법을 이제 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스케일링에 두피 마사지까지 받고 나니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또 머릿속에 근심 걱정까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두피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네, 원장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곳은 두피 탈모 분야의 리더로서 무한 책임감과 신뢰와 열정 그리고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탈모 관리가 곧 삶이자 사명인 두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피 전문가를 트리콜로지스트라고 합니다. 트리콜로지스트는 두피 및 모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두피 생리학을 기초로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시하고 관리하여 두피 자체의 그 원활한 기능을 도울 수 있는 두피 탈모 모발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탈모는 왜 생기는 건가요? 탈모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탈모는 가족력,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대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 등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고객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고객님께 맞는 케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케어실로 안내가 되셔서 저희는 고객님께 디톡스 티를 2번 정도 음용을 하시게 합니다. 저희가 2개 피부는 관리를 해드리지만 고객님의 그 생활 속에서 쌓여있는 체내 독소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톡스 티를 이용을 해서 2번 정도 음용을 하시면은 소변이 좀 많이 나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차입니다. 차를 음용을 하시고 그리고 목과 견갑부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는 스톤을 이용을 해서 테라피를 해드리고요. 그 후에는 고객님 두피 타입에 맞게 만들어진 스케일링 제제를 두개 피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드리고 그리고 도포해드린 이 제품과 그리고 두피에 노화된 각질이 잘 유화될 수 있도록 녹여질 수 있도록 미스트를 씌워드립니다. 그 후에는 기능성 샴푸를 가지고 샴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피에 영양을 강화시키는 제품을 침투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피의 원활한 혈액순환과 나머지 제품을 잘 침투될 수 있도록 원적외선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디톡스 티를 음용을 하십니다. 선생님 얼마나 관리를 받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리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 종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주치의처럼 나만의 두피 전문가를 두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럼 집에서 직접 두피를 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두개골과 두개 피부의
유연함이 없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계실 때는 자, 두 손을 편안하게 머리카락을 흔들어 보시면 두피가 잡혀집니다. 네. 두피를 자,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롤링하면서 가볍게 위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두 개 피부가 위로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연해지십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롤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조금 더 1cm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자, 롤링을 하면서 자, 눌러주십니다.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 동작은 모상건막 이완 마사지입니다. 네. 이 동작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지문 부위, 네, 지문 부위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시는 것도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희는 예약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예약 또는 홈페이지 예약을 하시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손질할 때마다 털끝 하나 건드리는 것도 두려운 분들 많으시죠?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모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햇빛이 따갑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두피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두피도 피부입니다. 항상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머리 끝부터 건강해지세요. 건강체험 극과 극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시원한 두피 케어로 이 봄철 기분 전환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군요. 하루에 와인 반잔씩 날마다 섭취한다면 수명을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와인은 뇌졸중과 심장혈 질환에 따른 사망 원인을 크게 줄여준다고 하는군요. 이 중년 남성들에게 알코올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건 물론이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소식 풍성히 안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